자, 수업 들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271번째에 의심하는 글자네요. 오늘날 그 한자를 교육하신 분들이 또는 한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그 자원이 어렵거나 그러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요. 그러니 답 넘어가듯이요. 또는 아예 빼뿌리기도 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아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글자와 관련된 자원 설명을 들어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글자 자체가 분석을 해보면은 뭐 비수비자 형태 같은 경우도 있고 화살시자 형태도 있고 또는 뭐 줄교자 비슷한 형태도 있고 또는 뭐 밑에 뭐 발족자에 변형된 형태 합쳐져 있지만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로 보여지는데 과연 뭘 나타내는 거냐? 고문자를 들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고문자를 보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고 이렇게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길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를 찾아서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다. 뭐 오늘날 이렇게요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글자의 가꾸는 형태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 형태가요. 소전에 와서 이런 식으로 표기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뭐예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제 책에는 근문 형태를 빼놓고요 이렇게 표기되는데 여기서 있죠 최고 먼저 이 해결할 거예요. 이거 화살자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러 제가 화살하고 정말 화살자로 쓰고 있는데 정말 화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문자를 들어서 살펴보는데 요거 가장 매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 화살자하고 가장 매치되는 부분이 각고문에서 어떤 부위겠어요? 각고문에서 지팡이하고 손이는 부분. 그러죠. 요 부위죠. 요 부위. 요 부위죠. 요 부위. 네, 요 부위. 아까 우리 거슬력자도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 소전의 형태 와서 여기 핵이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박인 것처럼 여기 핵이 추가된 것처럼 여기도 핵이 하나 추가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사람의 형태에서 이렇게 된 데에서 핵이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그것이 걸려서 이렇게 여기도 핵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건 사람이죠. 사람. 여기 두리번거리는 사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라는 걸 수 있고 요것은 과연 뭐일까요? 요것은 자 근문의 형태를 봐요. 근문의 형태를 보면 길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길이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사람이 내냐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이 추가돼요. 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발이 추가돼요. 그 뭐가 추가되냐면요. 위에 여기 있지만은 요것이 추가돼요. 이게 뭐일까요? 이게 소요, 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문의 형태를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 요 형태하고 그러면 다시 매치를 해보면은 여기서 요것은 사람이라는 거 이미 드러났잖아요.
요 부위는 사람이란 거? 아니 이거 의심하는 짜리 명쾌하게 설명을 책에서 해놓은 걸 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명쾌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 이게 사람이란 거 아시겠어요? 이거 뭐냐? 요것과 요것은 하나의 글자로 취급인데 이게 길이 요거 길이 있죠 이렇게요. 요거 길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예요. 사거리가 있는데 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이게 길의 일부야. 이게 길의 일부.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건 발이고.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거 이게 뭐예요? 아들 자자 고문자잖아요. 근데 남은 형태가 이게 길도 써먹고 발도 써먹고 사람도 써먹었으면 어떻게 돼? 남은 거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소의 형태가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된 거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고 요 글자하고 차이점이 좀 윗부분에 있는데 이것이 동그랗게 펴는 거예요. 이게 소가 와비된 형태인데 호재로면서 이제 이 형태에서요. 소재의 형태 이게 소재의 형태죠. 이 형태에서 요 형태는 이렇게 바뀌고 요 형태는 화살자로 쓰이고 요 형태는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아들 자자에 요걸 이게 선이 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줘. 점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연결되는 부분하고 요거 바로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와변된 형태고 발이 이렇게 바뀌고 이건 길이고 이것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 아주 옛날에 저는 화살자가 지팡이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근데 사람이고 이거 길의 일부고 이것은 소가 와변된 형태예요. 잘못 변화된 와변. 잘못 변화됐다는 걸 와변이라고 그래요. 와변된 형태와 발이 합쳐져가지고 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소를 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두리번거리는 상황이 뭔가를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관련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더 고문자 단위를 통해서요 명쾌하게 살펴봤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요 글자는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자, 요 글자를 아직도 이수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수변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얼음빙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얼음이 언다고 해서 얼동자, 또는 뭐 찰랭자, 얼음이 차갑다고 해서 이런 글자 설명할 때 얼음을 들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동원동인데 얼음이 언다고 해서 얼동, 명령할 영자가 랭으로 바뀌면서 얼음이 차다고 해서 찰랭 하는 것처럼 의가 음역화를 하는데 이 모음이 탈락되면서 비음인 이응이 추가돼요. 이 모음이 탈락되면서 비음이 추가해서 응이요. 응. 근데 얼음이 언다고 해서 얼음자죠. 응고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응고. 명칭을 부숫자인데 명칭을 분명히 해도 왜 얼음빙자인지 이제 설명은 나중에 얼음빙자 이거 설명 한번 했어요? 얼음빙자가 왜 이렇게 쓰이는지 설명했어요? 얼음빙자가 원래는 옛날에는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원래는 얼음빙자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 그럼 뭘 표현하는 거냐? 살얼음을 표현했어요. 살얼음. 그러니까 얼음 가운데서 살얼음을 표현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얼음 그러면은 살을 갖다가 살짝 얼은 얼음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짝 얼은 얼음이 아니야.
이게 네 배는 살같이 할 때 쓰는 살이에요. 네 배는 살같이인데 그 살이 네 배는 살같이의 살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활 쏘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활 쏘는 데 사용되게 호세 사람들이 활을 붙여가지고 활살이라고 하다가 줄여서 오늘날은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화살. 화살의 화가 활에서 나온 말이 활. 활을 쏠 때 쏘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활살이 화살이 된 거 아니요? 근데 화살이 원래는 그냥 살이었어요. 살. 네 배에는 살같이 살을 넣는다. 옛날 사람들은 화살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이라고 했대요. 살. 그게 이제 그 산타루치아인가요? 거기 그 노래에서도 네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나는데 네 배가 화살처럼 빨리 바다를 지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 왜 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그렇지. 그런데 이 살이 뭐냐면요, 가늘고 길다란 물체를 말해요. 고사전 같은 찾아보면 가늘고 길다란 물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름살이 살이고 또 햇살이 살이고 햇살. 뭐 이럴 때 가늘고 길다란 물체의 살인데 이게 살짝이 아니야. 살짝이 살얼음의 살은 살짝이 아니고 화살의 살짝처럼 가늘고 길다란 물체는 주름살이나 햇살의 살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제 말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데 국어사전에 풀이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국어사전 따라가면 저거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 충분히 공부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국어사전 잘못된 거 굉장히 많다니까요. 국어사전 따라가면 안 돼. 국어사전에도 저 살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 이 살얼음이 살이 보이는 얼음인데 살이 보이는 얼음이 살짝 얼은 얼음이거든 사실은. 얼음이 얼거나 녹을 때 보면은 얼음판이 있어요. 얼음이 얼거나 그럴 때 막 얼거나 녹을 때 보면 이게 살들이 많이 보여 이렇게요. 살들이 이렇게. 살들이. 근데 이 얼음이 살짝 얼은 얼음이니까 살짝이란 풀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말 속의 살은 살짝의 살이 아니고 가늘고 길다란 주름살의 살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어린 살을 갖다가 중집에서 이렇게 막 피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마늘따자 고깃떡은 중집에서만 피우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 얼음빙자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 살얼음에 살을 갖다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해가지고는 얼음을 나타내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거야.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얼음이 뭐가 관련됐어요? 물 관련됐잖아. 그러죠? 물을 갖다 붙여. 물을 붙이는데 어떻게 돼요? 방귀의 형태가 나중에 옆으로 너무 뚱뚱해졌잖아. 글자가 네모난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귀의 형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줄여야 되는데 절정보다이 이루어져서 한쪽 획을 남기고 한쪽 획을 남기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걸 줄이고 이걸 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음빙자가 호대로 오면서 얼음빙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쓰인 자 이게 문자로 쓰이고 거기에 요골자가 간략화된 요골자가 부숫자가 되는 거예요. 부숫자. 그래서 얼동자나 찰령자에 이게 부숫자로 쓰이고 문자로 쓴 요골자를 쓰는데 근데 이제 요골자도 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글자가 사람들이 쓰는데 편의함을 자꾸 추구거든. 뭘 두 행을 쓰냐 이거야. 그래서 한 행을 써놓고 이렇게 쓰니까 오늘날 얼음빙자 이렇게 쓰고 있네. 또 이것도 얼음빙, 이것도 얼음빙, 이것도 얼음빙, 이것도 얼음빙이지 그러니까 다. 근데 오늘날 얼음빙자, 옛날에 이 글자의 고자인 얼음빙자, 그 글자의 본자인 얼음빙자, 그 글자를 간략해낸 요 글자는 부숫자인 얼음빙자. 이렇게 다 얼음빙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또 얼음이 온다고 해서 얼음자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요 글자도 있어요. 요 글자. 요 글자를 먼저 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의가 애로 바뀌어서 이건 애. 근데 이 돌이 많아 길에. 돌이 많은 길이 수레 같은 거라 사람이 발로 가거나 뭐 신발 신고 발로 가 옛날 신발도 주지 않는 시절에 또 수레가 아니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꺼리끼는 길이야. 그래서 꺼리길을 냈죠. 꺼리길. 장애물을 때 쓴 글자예요. 장애물. 뚱딴지 저 전기줄에 보면 이게 통하지 않게 그런 뭐죠? 그걸 사기 같은 거는 그렇죠. 그걸 예자라고 그러죠. 예자. 사기로 돼 있어가지고 전기가 양쪽으로 통하지 않게 그런 이제 사기로 돼 있는 허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게 그 예자라고 그러죠. 예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저 최일현 선생님은 예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도 쓰죠.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답답하죠?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의심할 글자가 오면 그러죠. 의가 단모 와서 이가 되고 이가 시가 되고 지가 되고 치가 될 수 있죠. 그렇게요. 그렇죠. 치. 병 들어가지고 어리석어진다. 어리석은 것도 병의 일종으로 봤던 거죠. 옛날 사람. 치매할 때 쓴 글자예요. 천치, 백치 뭐 할 때 쓴 글자. 노래 못 부르면 이제 음치 그러죠. 근데 요 글자도 복잡하니까 음역 글자를 알치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죠. 오늘날 이 글자보다는 이 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사람. 자, 의심할 글자에 대한 설명이요. 의심할 자 관련돼서 알아둬야 될 글자들 의심할 자와 함께해요. 그 다음에 적을 글자예요. 오늘날에 쓰이는 자형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적을 글자는 세 개의 자형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자서예요. 하나는 진면, 하나는 바로 이 형태, 하나는 나눌 뿐 이렇게 되죠. 집에서 나온 진면자고요. 사람 집을 펴낼 거예요. 자, 이것의 형태인데 이것의 형태는 그렇죠. 머리해를 자에 펴는 거죠. 머리해를 자에 머리가 강조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강조됐는데 머리에는 눈, 코, 입기 중요한 네 가지 눈, 코, 입, 귀 네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 눈, 코, 입기는 여기다 다 펴낼 수가 없어요. 그림 같으면 표현이 되지만 문자로서는 그냥 간략하게 해서 표현이 되니까 뭔가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눈이 대표가 됐죠. 네. 자, 이거 아이들을 이 고개를 끄덕이려면 속담 하나 이용해주면 되겠죠. 몸이 1000냥이면 900냥이다. 그 정도로 옛날 사람이 눈을 소중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를 들으라니까요. 예를 저 강화문 대거리에다가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주워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이상 해도 주워오는데 문제가 없어. 입 이상해도 주워오는데 문제가 없어. 귀가 이상해도 주워오는데 문제가 없어. 눈이 이상 있으면 못 찾아가. 금덩어리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눈이 없으면 가서 찾아 먹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눈, 코, 입 중에 뭐가 눈이 대표되는데 그래서 눈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정해진 글자가 머리혈이라는 글자이죠. 네. 눈이 강조된 머리를 갖다 표현한 글자.
그 이 글자가 들어가면 뜻이 다 머리와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머리 위에 정수리를 나타내는 정수리 정자, 이마를 나타내는 이마제자,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 한자, 얼굴 막바로 밑에 있는 목항자, 전부 다 뭐에 머리 혈자를 쓰고 있잖아요. 나머지 글자는 다 음역 글자예요. 지금. 음역 글자. 자, 그 머리 혈자가 그런데요. 다른 글자와 합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의 몸체죠. 이게요. 사람의 몸체가 이렇게 여덟 팔자처럼 쓰이고 있어요. 사람의 몸체에 해당되는 여덟 팔자의 형태를 밑에 다른 글자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갖다 그렇게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이 형태가 옆으로. 그 다른 글자 때문인데 그 다른 글자가 이 나눌 분자죠. 여덟 팔자하고 칼도자. 여덟 팔자는 어떤 물체가 나눠지는 형상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절반 반자라든지 공평할 공자 이런 데서 나누다의 의미잖아요. 이게 이 글자가 나누다의 의미예요. 원래 이 글자 단독으로 쓰면 이제 오늘날은 여덟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는 나누는 형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반자나 공평하게 나눈다, 공평할 공자에서 보듯이 나눈다의 의미예요. 칼이죠, 칼로 나눈. 애초에는 그런데 있죠. 저 글자 애초의 글자는 그냥 집과 사람의 형태로만으로 표현됐어요. 옛날 글자가. 요 두 글자만으로 표현됐다니까. 이게 집이 있고 사람이 머리가 사람이 이렇게 표현됐던 글자다 이거예요. 이 집에 홀로 있는 사람이야. 홀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호랍이나 호럼이 과부. 이게 호럼이나 과부나 호랍이 같은 사람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과부의 과자잖아요 이게요. 근데 홀로 있어. 홀로라는 뜻이 있고 홀로가 하나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하나는 가장 적은 수잖아요. 그 적다 이 뜻이 생겨. 그래서 오늘날 적을 과한 거예요. 과두정치 뭐 이럴 때 쓴 거잖아요. 독과점 뭐 혼자이거나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점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적을과 하고 있는데 집에 홀로 있는 사람을 갖다 표현하는 글자 이게. 근데 이제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얘기해서 나누고 나누면 적어지잖아. 그죠? 그 나눌 분자를 추가시킨 거예요. 이게. 후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적을과자에 대한 설명 이해가 됐죠? 네. 집에 홀로 있는 사람인데 홀로라는 뜻에서 적다는 뜻이 나오고 적다는 뜻을 좀 더 분명해서 나눌 분자 가지고 후대에 추가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정의가 됐다 이거죠. 근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에서 익히 쓰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허물호자네요. 허물이라는 것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 같은 걸 말하는데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벌어지는 실수를 갖다가 말하는 건데 허물이 큰 허물이 있을 거이고 작은 허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 허물은 뭐이나 죄를 짓는 거죠, 죄. 작은 허물은 그냥 실수로서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실수 정도 취급되는 거예요. 그 죄를 뜻하는 글자가 허물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이 허물이잖아요, 허물. 이게 큰 허물 같은 경우는 죄에 해당되고 작은 허물 같은 경우는 실수인데 이건 이제 작은 허물에 해당되는 실수에 해당되는 허물이라고 봐야지. 그 실수가 뭐이냐 이거예요. 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그래요, 손이요, 손. 요거 손가락 5개를 갖다가 3개로 줄여서 표현했는데 이게 손가락 부위죠? 손가락 부위 하나에다가 선이 하나가 추가됐네요. 이게 뭐이다 손가락이 저해됐음을 표현한 거예요. 뭔가
예, 뭔가 다쳤음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실수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다쳤음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저해됐다는 것은 뭔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해로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뭐 칼 같은 걸 다루다가 손가락이 베이거나 뭐 하는 상황이죠. 자, 그게 이제 실수니까 실수로 다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수가 곧 작은 허물인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허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요것이 그런데 정형화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책에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전의 형태가 좀 제가 이걸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요. 손에 익숙해 뭐 이런 형태로도 표현되고 그러는데 그거 정형화된 걸 제가 봐요. 이거 반드시 펼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요 손의 형태가 요 손의 형태가 오르는 자가 달라붙으면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입으로 도운다고 해서 원래 도우는 자지만 입이 이렇게 추가되면은 거기서 나온 글자가 손과 입이 추가되면 거기서 요 형태가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도 손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는 여기와 달리 여기는 반지 붙이는 여기 이렇게 쓰고 그래서 손목으로 이어진 부위죠. 그게 이게 허물울자가 돼야 돼. 허물울자. 그걸 그대로 정형화시켜 놓으면은 손에 뭔가가 다쳐서 저해됐음을 표현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 요글자인데 이게 허물울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허물울자는 이게 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날 허물울자는 이게 다 점을 하나 더 추가시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이거 왜? 점을 추가시키는 것은 구분을 해주기 위함이야 사실은. 아니 구슬록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 점 찍은 건 뭐예요? 임금왕자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점을 찍어줬잖아요 지금. 여기 점이 뭐예요? 옥에 있는 티끌이 아니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옥에 티끌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슬록자는 이렇게 쓰고 임금왕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서로 구분이 힘들단 말이야. 이게 간격의 차이가 물론 있는데 그것까지는 구분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야이점을 찍어서 이것과 이것을 갖다 구분해 준 거야 지금. 그렇죠? 네. 점이 구분해 주기 들어갔죠? 여기 점도 구분해 주기 위한 거야. 그럼 뭐가 구분하기 위함이야? 절름발이 왕. 그렇죠. 절름발이 왕자하고 구분하기 위함이요. 절름발이 왕. 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돼요.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온전하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절름발이는 어떻게 돼? 발 하나가 뭐예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형태 이게 구부러진 형태. 여기 유감스럽게도 살다 보면은 사고 같은 걸 당해서 이게 발이 이렇게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게요. 온전치 못하게. 자,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뭐 있냐면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사람의 속은 반드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돼요. 절름발이 왕자가 이거예요. 여기 구부러진 형태예요. 절름발이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지금. 그러죠? 보세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런데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언뜻 보기에 서사도가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구분이 돼요? 허물울자는 이렇게 쓰고 절름발이 왕자는 약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뒷점을 찍어서 그리고 이 글자를 들고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글자처럼 써버려 이제. 그러니까 구분을 시켜서 점을 들어간 거죠 지금. 허물울자는. 그래서 오늘날은 허물울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글자는 단독체로 쓰여지는 의의는 없고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은 이런 분들은 호 같은 데서 이제 그나마 이 글자를 쓰임 볼 수 있는데 단독체 의의를 구성하는 글자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요 이 허물울자가 의의를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 이 글자가 달라붙어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서울경자가 달라붙었네요. 서울경자 옛날 글자가 어떻게 돼요? 높은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이죠. 예. 이런 집은 뭐예요? 궁궐이고 궁궐이 있는 곳은 서울이니까 서울경인가 아니죠? 높은 집과 관련돼서 높은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서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데 우자가 음역하래요. 우가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 수가 될 수 있죠. 이응하고 시읒 발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가 될 수 있는데 수는 치음결이면 주도 될 수고 추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추예요. 추. 본음이 추예요. 원래 옛날에는. 후대로 오면서 이 모음이 추가 돼가지고 치까지 오늘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우리가 아기를 애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 모음이 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치자고 뭐 일치월장이라든지 진치적이라든지 뭐 취직 뭐 할 때 쓰는 치자가 있잖니. 자 그런데 이 글자가 다시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또 알아둬야 될 글자 하는 글자가 더 있죠. 발족변이 쓰니까 이게 추가 취까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모음 추가 됐지만 이건 마지막 종성이 추가 돼가지고 축이 됐어요. 발이 달라붙어가지고 찰축이죠. 찰축. 잘못하면 실축했다고 보고 한번 뻥 차지는 걸 일축했다고 보고 뭐 잘하는 게 축구. 축구를 뜻입니다. 선생님, 축구가 축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서로 달라 조금. 축, 조금 전에 축구경. 네. 이게 공국자, 이게 이 공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인데 기름국자 공국자인데 옛날 전통 놀이인데 오늘날 축구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거이고 저 축구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축구 이런 비슷한 전통 놀이가 있어 가지고 중국이 자기가 축구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저 말 타고 마상에서 이렇게 공 같은 걸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걸 치는 놀이가 있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축구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비슷한 놀이뿐이죠. 네, 전화할 때 그렇게 봐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허물우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볼견자예요. 이 글자는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은 음과 관련돼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왜 음과 관련돼서 시험이 나요? 네, 그렇죠. 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죠. 음이 두 개나 세 개인 것은. 근데 그냥 볼 때는 견이지만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상 관련될 때는 현으로 익히죠. 현. 또 현으로 익히는 뜻으로서 나타나다 그럴 때도 현으로 익히죠. 나타나다. 뵙는 게 실체를 드러내야 볼 수 있으니까 실체를 나타내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발견할 때 쓰이는 견학할 때 쓰이는 견자인데 현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대부분 현으로 쓰일 때 시험에 나오는 어휘가 뭐죠? 아련. 그렇죠. 아련을 때 쓰인 글자죠. 벨 날짜에 아련. 우리는 아련은 야 다 웬만하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뵙다는 뜻으로 또 뜻으로 쓰면서 현으로 쓰이는 말 가운데 우리는 패백의 원말, 패백의 원말, 패백 결혼식에서 행해지는 패백의 원말. 패백이라는 말이 비단 패자에다가 비단 패자단이에요. 비단이야. 패백에 사용되는 예물을 뜻하는 말이야. 이게
패백이라는 말이 이게 비단패자 비단배자가 이게 비단이야. 의식이 아니고 그 의식에 사용되는 애물이야. 애물 이름이지 그 의식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패백이 어때? 신부가 맨 처음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예를 드리는 의식이잖아. 우리 유동현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 뭐라고요? 현 구고래. 그렇죠. 현구 고래. 시아비 구자. 네. 아니 갑자기 시아비 구자 쓰려니까 생각이 이렇게 쓰죠. 시아비 구자, 시어미 구자, 애도래자예요. 현구 고래하면 안 돼요. 현구고래예요. 구고래. 구고가 한 말이에요. 시아비하고 시어머니. 현구고래예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얘가 바로 현구고래가 제대로 된 명칭인데 그때 이제 신부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맨입으로 인사만 드릴 수 없으니까 신부 오기 전에 열심히 배틀에 올라가지고 옷감을 짰는데 그 옷감이 패백이에요. 패백. 그걸 이제 바치는 거죠. 스님이 연불에는 신경 안 쓰고 제밥에만 신경 쓴다 할 때 그 제밥이야 이게 지금. 네. 그래서 패백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 현궁고래를. 그때 입자가 뭐예요? 현이라니까. 현.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가 윗사람이니까. 신부 입장에서. 패백을 안 갖추려면 모르겠지만 패백을 갖추려면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근데 요즘 패백이 있어요. 요즘 결혼식 그래도 패백하지. 신식 결혼식에서 끝에 가서는 패백들 다 하잖아. 웬만하면. 그렇죠. 아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100%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 큰 사람은 하고 아는 사람은 내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얘기죠. 거의 패백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잖아. 패백하면. 그러니까 뭘 2번이나 식을 하냐 서양식으로. 또 약식결혼 저 야유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야외 그냥 조금만 공간에서 하면은 패백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끝나고 나서 앞으로 신혼여행 못 떠나고 할 수도 있겠죠. 패백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근데 그 사진이 이뻐서 하잖아요. 한번 입고 찍기는 하겠죠. 내년에 제가 결혼 20주년인데 내년에 어떻게 제 뭐죠? 두 번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유아인드 웨딩. 아 그렇지 리마인드 웨딩이야.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나타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어휘로 나온다고 치면 이음대로 어휘로 나오면 현신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현신. 네. 근데 이 현신인데 이 현신보다 더 시험이 나타나야 될 의미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 구절. 시험이 많이 나와. 우리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시험이 일반적으로 그것도 일반적으로요. 최고 중요한 시험이 대학교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취직 시험이야. 그러잖아요. 어디 직장을 갖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까 대학은 좀 그래도 대학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직장 잡을 수 있잖아. 그 취직 시험 같은 데 나올 만한 현자가 나타나다 이 의미로 그게 그냥 독서백편 의자야. 독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팔매자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딱 조용하게 나와야 돼. 어딘가 가지고 누가 읽을 독자 이렇게 써서 가르치고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써서 가르치고 있으면 나와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틀린 글자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겠지만 아니 한자를 알고 가르치는 것과 모르고 가르치니 분명히 드러나는 거야 이런 것들에서. 이게 독서가 우리가 시험 가운데 효행이나 또는 독서나 또는 뭐 장수나 뭐 이런 나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휘들이
시험이 잘 나와요. 일상생활에 자꾸 써먹어야 되는 게 독서, 백편, 편자도 이 시험이 잘 나와. 편자가 뭐냐 이거예요. 편자가 책 편자, 뭐예요? 편자가 잘 쓰인 거예요. 엮을 편자, 편집법 할 때 쓰는 엮을 편자. 또는 뭐예요? 실질 편자, 네, 두루 편자. 편두통 할 때 쓰는 거죠. 두루 편자, 보편적이다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편자 달라붙어 쓰는 글자들 많잖아.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아니 그래도 사진 선대 이거 됐니 일단 1, 2, 3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자. 1번 답 책편자라고 생각하신 분, 2번 답, 3번 답, 4번 답. 이미영 선생님 맞았어. 4번이요 4번. 그래서 물어본 거야. 책편자나 엮을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책과 관련돼 있으니까 글서자가 독서가 책과 관련돼 있으니까 책편자나 엮을편자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책 읽기를 100번 두루 한다. 이게 두루. 책 읽기를 100번 두루 한다. 두루 편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저 1번이나 2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것도 시험이 나올 수 있어. 오른으로 자인데 오른 뜻 관련돼서 뜨는 자가 되게 돼. 이게 흔히 오른으로지만은 오른 뜻 관련돼서 뜨드예.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갖다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자의라고 하지 여자를 안 써요. 글자의 뜻을 얘기할 때 글자의 제대로 된 뜻. 뜻이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해.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글자들이 많이 포함됐어 이게 지금.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해. 이게 스스로 자자인데 이게 여기서는 저절로 해. 저절로 드러난다. 견으로 안 쓰이고 현 나타난다. 이게 나타난다. 이게 문제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요 글자도 문제를 만들면 옳은 글자는 틀린 글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문제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 독서 배편 의자이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글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 지금. 자, 책 읽기를 100번 두루 하면은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할 때 쓰이는 현자인데 이게 시험에 아까 취직시험 얘기했잖아요. 취직시험 보는 데까지 치면은 한 서너 번 나와요. 이게 서너 번 볼 수 있는 문제래요.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도 나올 법한 거이고. 그래서 이참에요. 이참에 볼견자를 알아주는데 볼견자 자형은 어릴 것 없어요. 사람 위에 머리가 강조된 형태예요. 아니 눈이 강조된 형태예요. 눈을 강조시키는 건 눈과 관련돼서 눈으로 본다 이거죠. 보는데 아랫사람 윗사람을 뵌다 이거죠. 그래서 볼견 배려한 글자예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인데 나타나다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나타내는 글자는 옥이 제빛깔을 드러내는 상황, 나타내는 상황에서 옥을 붙여서 이렇게 쓰게 돼. 이렇게 이 글자의 뜻을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옥의 고운 결, 고운 빛깔을 갖다가 나타내는 상황 관련돼 가지고 구속자의 원리 형태를 붙여서 나타낼 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의로서 쓰임인데 지명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명에서 이 골자가 달라붙으면 전부 다 그 동네가 고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돼. 남현동, 아현동 뭐 이럴 때 쓰는 고개 현자에. 요 옆에 운영공을 때 쓰는 현자도 이걸 썼습니다. 고개 현자에 지명에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벼루연자. 연으로 봤을 때 벼루인데 돌로 벼를 만들기 때문에 돌을 붙여서 연적이요. 깊이는 무견이요. 할 때 쓰는 거죠. 이런 데에서 음해역하는 글자가 볼견 또는 벨현이라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니우치를 했죠. 니우치 했죠. 얼마 전에 했는데 참 그러고 보니까 신방변호고 미양문자예요. 네,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음심자가 변화된 글자죠. 마음심자는 원래는 이게 마음심이 아니고 심장을 뜻하는 글자죠. 심장심자죠. 심장. 심장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됐다고 했어요? 원래 자심실, 우심실, 뭐 심전도검사 할 때 쓴 글자예요. 심부정점, 뭐 이럴 때 쓰이는 심장은 다 심장의 뜻이잖아요. 의학용어에 마음심자를 쓰면 전부 다 심장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학용어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걸 심장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심장 속에 사고를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마음이 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그걸 느끼는 거면 뭐냐, 심장이라는 게 온몸에 피를 보내는 역할만 하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이 사고의 능력, 마음이 심장 속에 담겼다고 생각했냐면은 막 흥분하고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걸 느꼈단 말이야. 그게 거기서 사고로 벌컥벌컥 뛰는 심장이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본 거야, 지금. 이게 글자 속에 옛날 문화가 담겨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의식까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뜻으로 쓰이는데 뭐 이심전심이라든지 뭐 일심동체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심자가 마음이죠. 그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없이 쓰일 때는 혼자서 쓰이거나 밑변에 쓰일 때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생각썼잖아. 생각성자처럼요.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 왼쪽에 쓰이면 요 형태를 반대로 줄여서 표현해야 될 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그것이 다 더 줄어들면서 오늘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요 두 선이 한 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점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마음 십자가 바뀐 글자이기 때문에 힘인데 글자 곁에 붙어요. 곁에 붙는다는 의미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곁방자를 쓰면서 항상 그 곁인데 왼쪽 변에 쓰이면 위치 따른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방변이라고 그래요. 신방변. 용어 설명도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마음 십자가 바뀌었는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 곁에 붙은다고 해서 곁방자를 쓰면서 그 곁에 붙은데 그 위치가 변 쪽이다 이거예요. 왼쪽에 쓰이면 변이라고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방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양매자 여자가 무릎을 꿇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조선을 보고 이게 엄마의 젖을 표현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어미모자라고 했죠. 어미모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옛날에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요. 다요. 오늘날 뭐 분유도 먹지만 그래서 어미모자인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은 결혼은 여자가 결혼 여자면 쪽을 짚고 비녀를 찌를 수 있는 여자. 옛날에 결혼하면 다 쪽을 짚고 비녀를 찔렀으니까요. 바로 그 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쪽을 짚고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렇게 머리를 빗고 장식하는 일이 여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야. 매번. 그래서 속담 얘기해 줬죠. 속담. 이 글자 설명할 때 그 속담 인용한 사람은 전부 다 제 동영상 강의나 제속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인터넷 같은 데서 뭘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최초로 온 설명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한자를 설명할 때 최초로 최초로 뭔가를 인용해 가지고 그대로 온 사람은 저한테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자 설명할 때 그 속담 인용한 사람은 제가 최초예요. 여자는 첫째가 뭐요? 머리요. 둘째가 옷이요. 화장이요. 이게 머리 갖고 얼굴, 그리고 그다음에 옷.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헷갈릴 수 있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사실은 이 속담 처음 기억할 때 머리, 얼굴, 화장, 옷 이렇게요. 그래서 여자는 첫째가 머리요, 둘째가 화장이요, 셋째가 옷이다. 그 일을 매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리를 장식한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매양매자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 매양매자는 빨리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 매양매자, 물이 달라붙으면 매가 해로 바뀌면서 바다해자, 이 바다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큰 바다 양자예요. 그냥 바다 양자가 아니고 동해가 태평양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큰을 붙여야 돼. 동해라는 해가 태평양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다 형태도 있거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글자 가르치려 했자 있구나. 가르치려 했자. 그러니까 얘가 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몸 삼각도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대충 보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가 이게 몸 입속에서 모음이 발음되는 위치를 모음 사각도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삼각도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공부할 때 뭘 가지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저는 최초에 공부할 때 요즘 모음 사각도를 많이 인용을 해. 근데 저는 모음 삼각도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도 오래간만에 얘기하니까 잘 까먹었는데 이거 구강수 이렇게 표현됐다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지난 시간에 대충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구강이라고 입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술이요. 이게 윗입술 아랫입술이요. 이게 아하고 야하고 이게 어고 또는 여가 되고 이게 오고 여가 되고 이거 우고 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고 이고 그런데 동명까지 표현하면은 여기에 애가 있고 그 아의 영향을 받은 아에다가 이몽추가 이제 여기에 어의 이몽을 추가한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의 이몽이 추가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정도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에 이몽이 추가된 것이 여기 있다고 봐야죠.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그 다음에 아의 이몽 추가된 에, 어의 이몽 추가된 에, 오의 이몽 추가된 왜, 그 다음에 우의 이몽 추가된 위 이렇게 표현되는데 선을 그어보면은 이렇게 만든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가 중설모음, 여기가 후설모음, 여기가 전설모음, 요 위로 올라가면서 고모음, 아래로 가서 저모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매가 여기 있잖아요. 매가 여기가 있죠. 근데 이 초성도 해로 바뀌었지, 시자로 바뀌었죠. 해는 오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은 요 매가 여기 자리가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고모음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음 쪽으로 소리를 좀 더 크게 내면서 생긴 발음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걸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고요. 넘어가는데 하여튼간 몸 삼각도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글자도 이제 같은 글자예요. 마음속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뉘우칠 글자예요. 뉘우칠 자고 그 다음에 매가 미음 더하기 아 더하기 이라고 했는데 요거 추가 빠지고 나면은 미음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오로 바뀐다고 여기 아이고 참 왜 자꾸 헷갈리냐. 이게 지금 매가 지금 회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회로 지금 표현되는데 회는 히읗 더하기 오 더하기 인데 요 이몸 탈락도 이게 요거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뭐 업신여기를 묻자. 여기 미음과 여기 오몸만 하면서 이게 업신여기를 묻자. 수몽을 때 쓰면 자. 요런 데서 우리 역할을 한다 이게. 일단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쉬는 시간 가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요.